자, 그러면 브로큰의 주역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 김남길 씨, 유다인 씨, 정만식 씨, 임성재 씨, 그리고 김진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임성재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인 씨와 하정우 씨, 김남길 씨, 정만식 씨, 그리고 김진환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2025년 1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제작 보고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과 또 예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어떻게 브로큰 오늘 첫 인사를 브로큰절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정우 씨가 많이 놀라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뼈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네, 조심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괜찮으세요, 정말? 예, 임성재 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어디서 브로큰 소리가 들리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진환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 연출을 맡은 감독 김진환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만식 씨. 예, 브로큰에서 창모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찍으세요. 김남길 씨. 네, 브로큰에서 호령 역을 맡은 김남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정우 씨. 예, 안녕하세요.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다인 씨. 네, 안녕하세요. 무영 역을 연기한 이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성재 씨. 네, 병기 역할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브로큰 정말 이 묵직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영화 브로큰 어떤 작품인지 하정우 씨가 대표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서 동생의 아내가 실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쫓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브로큰 그 제목의 의미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브로큰, 부러졌네요. 그쵸. 네, 부러졌습니다. 네. 이 민태라는 친구가 원래는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죽음, 의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원래 새롭게 계획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러졌다, 부서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본인의 계획도 부서지게 되고 마음도 부서지게 되는 브로큰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또 하정우 씨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윤종빈, 나홍진, 김병호 감독의 시작을 함께한 배우가 또 하정우 씨인데 이번에 손을 잡은 신인 감독님이 바로 김진환 감독님인데 그 장편 데뷔작 양치기들을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유수의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시나리오상을 거머쥐었던 감독님이신데요. 그야말로 비범한 필력과 연출력 이미 인정을 받으셨죠. 어떻게 만남이 성사되셨는지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영화 학도일 때부터 하정우 선배님하고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꼭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브로큰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 민태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브로큰의 제작자이신 한재혁 대표님과 이제 캐스팅에 관한 논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캐스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하정우 씨도 그 캐스팅에 응답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우선 저 역시도 양치기들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또 그때 마침 사나이 픽처스 한재혁 대표님은 저랑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베를린을 시작으로 군도 같은 작품을 같이 함께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께 이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마침 그때 이 작품을 결정할 때쯤에 저 역시도 이러한 좀 새롭고 뭔가 거칠고 뭔가 클래식한 작품들을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때 딱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원하던 시나리오를 받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곧 서사인 연기파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임성재 씨. 저요. 예. 좀 뭐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요. 한 작품이라도 더 해야. 다 되는 상황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우리 감독님께서 저기도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또 계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농담을 뒤에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유다인 씨. 저도 선배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 김남길 씨. 제가 제안받았었을 땐 사실은 정우 형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 정만식 씨가 캐스팅 먼저 돼 있었던 걸로, 그래서 정만식 씨가 하면 이번에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우 형이랑 두 번째 그 예전에 있었던 클로젯하고 또 다른 장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우 형이 갖고 있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좀 로드무비 같은 날 것에 대한 역할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같이 해보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들 들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계에 제가 사나이 피처스 건물에 세를 들고 있는데, 네, 그 세 월세를 조금 싸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시나리오를 보고 웬만하면 1년 연장 계약을 해줄 테니까. 이게 조건부였군요. 조건부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늘 배우분들이 얘기했지만 감독님, 저도 그 전작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독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브로큰으로 이끈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사실 뭐 TMI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조정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 처음부터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굉장히 싼 월세를 받으시면서 긴 기간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나이 피처스 한재혁 대표님께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굉장히 잘했어요, 남편이가. 거의 헐값 계약을 해가지고. 예, 착한 건물주로 사나이 픽처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만식 씨. 예. 저도 양치기들을 되게 뭐랄까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그런데 그 작품이 그런 유수의 많은 그 영화제나 이런 데서 감독님의 어떤 필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정을 확인됐다고 받았죠. 네. 그런 사실은 잘 몰랐는데 놀랍네요. 예, 그래서 되게 호기심이 좀 땡겨서 그랬었는데,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나이 피처스와 어떤 암묵적인 종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이 픽처스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기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들인데 사실 그 역할의 옷을 딱 입는 순간 정말 같은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엄청나게 멋진 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건으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쫓고 쫓기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캐릭터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살아 날뛰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의 사건에 얽힌 여러 인물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캐릭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 그 브로큰 홍보 때 하정우 씨와 김남길 씨가 작품 속의 주요 인물들의 몽타주를 직접 그리셨죠. 자, 그 몽타주를 지금 스태프께서 배우 한 분 한 분께 직접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한 분씩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몽타주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정우 씨가 맡은 민태 공개합니다. 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틸을 그대로 그린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 직접 그리신 몽타주.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네, 동생이 원해서.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둠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민태의 서사를 스며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간 하정우 씨는 뭐 파일럿, 사업가 그리고 뭐 마라토너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시 거칠어져서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브로큰을 두고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셨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화의 편집본,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건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거칠고 언제 진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인 사람이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을 잃고 정말 그 분노를 추적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인데 형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나요? 민태가. 일단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이 사람 호흡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이야기 듣는데 독수리도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독수리가 연상이 되긴 하지만 뭐 호랑이나 사자과가 아닌가라는 호랑이. 생각을 합니다. 사자 좋습니다. 자, 김남계 씨가 맡은 호령 공개합니다. 자, 몽타주 공개해 주시죠. 저기 죄송한데 본인이 그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비루한 그림이시니까 아닙니다.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네, 호령을 그려주셨는데 호령 어떤 인물인가요? 묘령의 인물입니다. 그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긴 한데 아까 이제 정우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내용이 소설책이 어느 정도가 좀 담겨 있어서 그 소설에 대한 내용,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쫓고 또 쫓기고 도망치고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건 안에서 좀 3자 입장에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소설과 명예를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 안에 쓰여 있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그 진실을 쫓는 또 하나의 이제 추격자. 네. 예, 소설가이면서 묘령에 쌓인 그런 인물이에요. 자, 하정우 씨가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동생을 잃고 추적을 시작하는데 연예계 대표 동생이 또 김남길 씨 아니겠습니까? 하정우 씨에게 있어서 클로젯에 이어서 이 브로큰까지 이번 또 두 분의 절친 브로큰 재미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작에서도 맞춰보기도 했지만 사실 같이 작품을 했었던 배우들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 만나고 그리고 친분이 있는 배우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친한 것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뭐 얘기하지만 유머러스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항상 즐겁게 하는 형이기도 한데 이번 현장에서는 진짜 그 날 것 같은 애 느낌이 되게 나이 서 있는 느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형인데도 이 브로큰의 아까 얘기한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보였던 모습들이나 작품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을 봤었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왜냐면 클로젯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의 좀 더 어떻게 좀 깊은 찐득한 느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았던 팬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그 배우 하정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호흡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친하지만 또 처음 보는 생경한 그런 모습들 이번 작품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 씨 인생 캐릭터는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만 비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담에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미담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가 정말. 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고 미스테리 담당. 미스테리 담당. 미스테리 담당. 네. 이번엔 미담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 중에 호령은 어떤 이유로 문영을 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 때문이라고 책임감?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한 상황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써서 그게 현실로 비슷하게 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그 이야기를 실타래를 이제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인물들 중에 저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명확하게 들어야겠다, 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정우 씨도 그렇고 김남길 씨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좀 새로운 결의 모습들을 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쫓는 걸까요? 유다인 씨, 문영 공개해 주시죠. 네. 하정우 씨가 그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좀 비춰주시고요. 네. 문영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은 석태랑 같이 살고 있고요. 노래 주점에서 일하고 있고 어느 날 석태가 죽은 날 밤에 사라지게 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약간 미스테리한 캐릭터입니다. 자,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 묘령의 여인. 예, 모두가 지금 유다인 씨만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주요한 역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쫓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문영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아무래도 미스테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석태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성의 마음과 그리고 피폐하고 지친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했다. 아,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10년 만에 드디어 유다인 배우를 캐스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감독님? 아, 예. 딱히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정도 질문이면 있어야 됩니다. 예, 스토리가.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13년 전에 해화동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진짜 열연하셨죠. 네, 예. 그때 유다인 배우님을 처음 뵀었는데 어떤 장면에서 대사 없이 어느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어떤 샷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묘한 미스테리를 느끼면서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의 감정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같이 한번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브로큰에서 문영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유다인 배우님을 떠올리게 됐고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년이 넘어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유다인 씨가 전해줬던 그 표정과 그 미스테리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브로큰까지 이어졌는데 알고 계셨어요, 유다인 씨?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감독님한테 처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전작이 중요한 게 그죠? 언제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캐릭터랑 연결될지 모르겠다. 10년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모 역할을 맡은 정만식 씨를 만나봐야 되는 이분의 몽타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와, 몽타주. 지금 하정우 씨, 그 작가분께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 김남길 씨가 그리셨어요? 김남길 씨, 지금 정만식 씨도 처음 보시죠? 저는 처음 봐요. 예, 김남길 씨, 네네. 본인이 그린 거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는 사실 하정우 씨가 그린 줄 알았거든요. 정우영 그림을 조금 따라하게 됐는데 제가 근데 그렸지만 눈을 너무 매력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창모 어떤 인물입니까, 정만식 씨? 예, 그 영화가 진행되는 그 도시에서 도시의 어느 조직 창모파의 보스입니다. 예. 끝입니까? 그런데 뭐 속태가 없어졌다고 민태가 찾아와서 파일로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약간 지금 보니까 창모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그 도시에서의 그 작업을 이제 다른 조직들과의 그런 마찰도 있었고 해갖고
그 대사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 전쟁하고 싶다고. 전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나도 저 경찰 조사 받고 왔다. 여기 다 하고 보냈는데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봐도 참모가 돼서 화법 자체가 참모가 1인칭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사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범죄 추적극 하면 정만식. 조금만 더 기품 있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하면 또 이런 카리스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범죄 장르를 이제 다수 섭렵하는 장인으로서 브로큰만의 매력 그리고 참모만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브로큰은 이제 한 남자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지면서 다시 그 과거로의 그 회귀라고 할까요? 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을 다시 찾게 되면서 다시 뭔가 이야기의 진실을 찾고자 막 이렇게 헤매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찾아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준 거고요. 창모 역할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역할 뭐 말씀하신 대로 추적, 뭐 감금, 뭐 협박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했던 역할들 중에 가장 깔끔하고 말끔합니다. 깔끔 말끔. 네, 그리고 말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요. 되게 간결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주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뭐라 할까요? 젠틀한가요? 되게 젠틀하고 품위 있게 아마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유 있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말끔하고 젠틀한 네. 정만식 씨의 모습, 창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점점 지금 몽타주가 공개될수록 하정우 씨는 워낙 또 유명한 또 화가기도 하시지만 김남길 씨의 재능이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강풀 작가님도 놀랄 법한 지금 몽타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임성재 씨의 몽타주는 어떤 분께서 그리셨을지 병규 공개합니다. 갑자기 느낌이 훅 달라지는데요. 자, 이 몽타주 누가 그리신 겁니까? 김남길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건 끄적거린 것 같은데요. 임성재 씨 괜찮으세요? 본인 몽타주? 저것만큼 저를 잘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은 병규라는 애가 사실 저 눈을 보시면 네.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연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기처럼 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가 그런 애거든요. 그렇지. 예, 그걸 정확하게 간파했다. 예. 대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뭐 딱히 앞뒤가 별로 없는 그 이제 보이는 게 다인. 보이는 게 다인. 그래서 우리 그 형을 잘 따라서 보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안성맞춤으로 그려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림도 네. 그림인데 굉장히 그 해석이 예. 놀랍고요. 사실 민태와 함께 차에서 그러니까 추적을 계속 동행하는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규가? 예. 그런데 정작 촬영 때 계속 차에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차에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뭐 언제 내릴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뭐 내 다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하다가 감독님께서 네. 이게 지금 내릴 때가 따로 있다. 아주 밑에는 중요한 차에 게. 있어야 된다. 차에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새기면서 차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아마 맞습니다. 임성재 씨가 그 안에서 다채로운 또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얽혀버린 진실 사이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분들 지금 서로 얽히고 쫓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몽타주를 한꺼번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분들이 서로 쫓기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앞쪽을 향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브로큰이 완성되었는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 만나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춘천에서부터 해남까지 사라진 문영을 쫓아서 땅끝까지 추적해가는 긴장감과 몰입감이 느껴지는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는데 야외 로케이션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 어떤 도시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장소들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쭐게요. 예, 일단 춘천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해남으로 크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간들을 설정한 이유는 처음에는 인물들을 먼저 배치를 했었습니다. 민태가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먼저 세팅을 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명확한 분위기와 그 공간의 어떤 구분점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외 로케이션이 많았던 이유는 짧은 순간 안에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민태가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마다 민태의 정서와 그 공간의 분위기가 맞물리는 어떤 지점들을 좀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곳에 응축된 공기와 분위기까지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영상을 지금 보니까 파이프, 화분, 말린 생선 등 이렇게 그곳에 있는 현장감, 현실감 가득한 액션들이 브로큰에 가득한 것 같은데요. 각 장소별의 지형지물들을 활용한 액션들을 우리 하정우 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고요? 예. 네, 이게 앞서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로케이션이 정말 많았어요. 뭐 춘천 안에서도 메인 장소가 이제 춘천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로케이션,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특히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지형 지물이라든지 거기에 세팅된 소품들을 자연스럽게 뭐 액션에 녹여내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사실감이나 극적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독님과 굉장히 그런 로케이션 가서 주위를 많이 살펴보면서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현장감과 그 사실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거친 작품에서의 하정우 씨의 먹방이 늘 빛을 발하는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먹방이 있더라고요. 네. 갈까?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이제 정만식 씨는 이번에 그 매 작품마다 다양한 액션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몸으로 하는 액션 못지않은 노래 액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제보에 의하면 현장에서 정만식 씨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현장에 계시던 스태프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곡이었는지 좀 어떤 감정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면은 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뭐하고요. 스폰가요? 네. 네네네네. 그냥 뭐 술 한잔하고 뭐 함께 또 이렇게 젊었을 때 민태랑 함께 석태랑 같이 조직을 함께 했었던 어떤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노래는 부르는 노래였고요. 아마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곡을 만들었죠. 예. 아, 이 작품을 위해서? 네, 황상준 감독님, 네. 음악 감독님이 직접 만드시고 가사도 쓰시고 하셔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 멜로디가 좀 기억이 나세요 지금? 전혀요. 전혀요? 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른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과거 우리가 그 90년도 후반, 뭐 2000년 초반에
어떤 어른스러운 락 발라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발걸음 같은 느낌인가요? 아 그렇게 좀 찌질하진 않아요. 네, 그 가사처럼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남자 이야기예요. 남자 이야기. 네, 네, 네. 진짜 어른의 노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현장이 굉장히 화기애애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제작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만나봤는데 유독 우리 유다인 씨만 아무래도 쫓기는 인물이다 보니 되게 외로웠을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품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잖아요. 호흡도 맞춰볼 수 있고 연기도 같이 해볼 수 있고 대사도 이렇게 맞춰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계속 도망만 다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김남길 씨 때문에 웃음 참는 게 힘들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인 씨가 저희 스태프에게 제보를 해주셔서 우참 챌린지였다. 우리 그런 왜냐면 아니 본인은 웃음 기억이 없나 보네요. 제가 제보를 잘못 받았나요? 이게 유다인 배우 제보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까 네. 잠깐 영상에서 되게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김남길 씨 사실 김남길 씨는 대한민국 뭐 연기도 워낙 잘하지만 애드립을 잘하는 배우로 손에 꼽히는 그런 또 배우인데 그 잠깐의 그 기억에 다인 씨랑 연기하면서 사실은 작품적인 애드립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같이 일했던 스텝이 겹치는 스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런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 작품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네. 그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인 씨가 우리 만날 일이 없었어. 저만 다인 씨가 한 3번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것과 또 예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쫓기기 전에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이제 다인 씨도 혼자 있고 저도 정우 형이랑 만나는 거 몇 번 아니고 저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할이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제작 영상 보니까 저렇게까지 웃었었나 싶은데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웃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제작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임성재 씨는 사실 현장에서 하정우 씨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독차지려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또 하정우 씨에게 또 찐동생 김남길 씨가 계시지만 이번 작품 안에서 하정우 씨가 임성재 씨를 표현하기에 귀여움과 그 귀여움 안에 감춰진 차가운 매력이 공존하는 배우다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촬영 끝날 때 임성재 씨가 하정우 씨한테 손편지를 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형님한테 감사한 마음에 처음으로 선배님한테 손편지를. 예. 그래서 네,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정우 씨 기억나세요 손편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떠셨나요? 편지 받으셨는데. 편지요? 네. 네, 잘 받았습니다. 아, 내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내용은 주된 내용은 사랑한다. 네, 보고 싶다. 고맙다. 고맙다. 네.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성재랑 처음 만나서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인터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야누스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적재적소 자유자재 그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화답을 좀 해볼까요? 어떤 선배였나요? 좋은 사람이구나. 너무 많이 웃겨주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우리 다혜 선배님이랑 형님 그 애드립 그 부분이 아마 저랑 정우 형님 제보 같아요. 제가 웃음을 못 참느라고 좀 많이 혼나서 임성재 씨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한 감독님한테 좀 혼이 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예, 웃느라고. 너무 웃느라고. 예. 그래서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배님. 그래서 성재 씨 차에서 예. 막 그렇게 웃고 저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정호 형이 한참 웃겨서 한참 웃다가 문 닫고 나와서 컷하면 그렇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성재 씨가. 그래서 이게 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성재 씨. 네, 다양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정말 웃을 때 웃지만 큐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5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신 뒤에 오른쪽 화면에 그 민태가 들고 있는 저 배관 파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저 배관 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추격자 때 망치만큼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도 보면서 떨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를 볼 때 새로운 액션 시퀀스나 새로운 무기를 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영상 속에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의 가스통도 생각이 났고, 맷 데이먼의 우리가 펜이라든가 잡지, 수건 이런 거 새로운 거 가지고는 굉장히 쾌감이 있는데 저 이제 무기를 보면서 많이 좀 기대감이 커졌는데 감독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무기를 특별히 고안하신 이유, 또 어떻게 작품 속에서 활용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정호 씨는 저 배관 파이프를 만나서 또 어떤 연기를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예, 제가 대학 시절에 단편 영화 제작비를 보려고 배관 설비 현장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오전에 아침에 가서 늘 하는 일이 파이프를 재단하고 자르고 이제 그날 이제 작업에 필요한 파이프들을 정리하는 일이 늘 그날이 시작이었었는데, 근데 너무 추워서 그 파이프가 되게 차갑고 날 서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재단하면서 이 파이프로 맞으면 정말 많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뭔가 출발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태라는 직업을 건설 노동자로 설정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했었던 그 배관 설비라는 파트를 맡겨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지금의 어떤 저 파이프가 탄생하지 않았나. 감독님의 삶이 영화에 녹여져 있고 꿈을 꾸면서 했던 일에서 또 고안했던 그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이 파이프를 보는 느낌과 우리 김진환 감독님이 보는 파이프의 느낌은 되게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하정우 씨는 연기를 하면서 이걸 파이프를 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시작은 제가 감독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죠. 감독님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 감독님이 정말 잘 아는 이야기,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 소품들, 장소들이 다 감독님이 직접 또 2차적으로 경험한 모든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된 것이 다 감독님 안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또 그 중에 이 기억자 파이프를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참신했고,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저도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고 드라마가 있는 어떤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민트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다. 민태란 인물에게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저 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후반부에는 종이백에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블랙 코미디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설정이어서 연기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뭘 들면 좀 무섭거든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유다인 배우님이랑 정만식 배우님이랑 임성재 배우님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정우 배우님께서 그 연기 양상불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서로 연기 보면서 감탄했던 순간이나 그
그 함께 호흡 맞추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탄한 순간이나 함께 호흡을 맞춘 순간. 예. 그 저하고 이제 문영하고 잠깐 독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글쎄요, 공간도 좁은 공간에서 의자 딱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조명도 살짝 어둡고요. 아까 그 노래방에서 뭐 잠깐 면담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무서워. 딱히 그 제가 뭐 그 소리를 지르거나 뭐 눈을 부라리거나 이러진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겁이 질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까 김진환 감독님이 그 해화동에서의 그 미세한 떨림이나 이런 그런 긴장감이 보인다는 말씀이 뭔 말인지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 이상으로 되게 섬세한 친구구나. 감탄을 하셨고. 예, 참 재밌더라고요. 같이 씬을 만드는데 연기하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시너지죠. 예. 네네. 자, 유다인 씨는 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어떤 영화 다 촬영하고 나서 스틸을 봤나? 근데 하정우 선배님이 그냥 여기 바스트만 이렇게 딱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냥 영화인 거예요. 그냥 스틸만으로도. 네, 그냥 서 계신 것만으로도 와 그냥 영화다 라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그게 굉장히 남아있어요. 네. 정만식 씨는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대하고 계셨는데, 네. 자, 임성재 씨. 괜찮아요. 네. 임성재 씨. 저도 우리 민태 형이랑 계속 차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답답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지만 또 민태가 저를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닐 만큼 뭔가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은 안 해주고 알 수 없는 계속 또 밖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차에 있는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민태의 연기. 네. 예, 거기에 지금 감탄을 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자, 멈춰라, 가자, 멈춰라 이런 그때서만 묵직한 하는데. 말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하정우 씨, 다음 질문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넘치게. 질문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이거 이름이 원래 야행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브로큰으로 제목이 변경됐는데 그 이유랑 좀 의미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역할인데 좀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이나 이렇게 스타일링에도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바뀐 이유 감독님. 예, 제목이 바뀐 이유는 좀 더 직관적이고 민태의 어떤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찾다 보니까 브로큰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직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는 제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야행이 제가 쓴 소설이 야행이어서 이 작품을 아까 그 얘기를 할 호령이 쓴 그쵸? 호령이 네. 쓴 거여서 저는 이 작품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브로큰으로 바꿔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그래서 드리고 이름을 싶어요. 지워드려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섭섭하다는 얘기 잠깐 하는 건데 이 자리를. 근데 소설 제목이 바뀌진 않죠? 네, 바뀌죠. 예. 소설책도 브로큰은 아니고 야행. 야행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소설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으로도 좀 많이 외형적으로 고민을 이제 했을 일단 머리 같은 것도 이제 세팅을 최소한 좀 덜 해서 정말 그냥 글을 쓰는 데에만 이제 몰입을 하는 캐릭터인 것처럼 좀 보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안경은 사실 눈에 대한 날카로움들, 제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부분들, 뭐 이제 광대가 드러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면 이것도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어떤 지적으로 보이는 분들이나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좀 날카로운 모습들을 감추고, 만약에 뭔가에 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안경 안에 있는
눈에 대한 어떤 안광에 대한 느낌들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엔 그렇게 좀 설정을 좀 잡아봤습니다. 브로큰이 이제 2021년에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좀 후 편집을 좀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봅니다. 네, 편집에 혹시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예, 후반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편집에 있어서 큰 틀을 바꾸지는 않았고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방향으로 편집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뭐 여러 번 있었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편집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작업에 좀 더 공을 들여서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의 탄생입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또 2월 5일이죠. 우리 브로큰 개봉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성재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 브로큰 많이 봐주시고요.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단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월 5일날 개봉하는 브로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2월 5일 기억해 주시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잘 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네, 저희 영화 브로큰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는 추적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로드무비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2월 5일날 개봉하면 많은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만식 씨. 예, 지금 잠깐 여쭤봤더니 만 4년이 걸렸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4년 반? 만 4년. 만 4년이죠? 예, 드시기 딱 좋게 잘 숙성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5일 날 개봉이 되니까요. 예, 눈으로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우 감독님. 예, 브로큰이라는 영화는 분노에 찬 민트의 추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님들과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가슴을 한번 이렇게 메어지는 아픔을 좀 좋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거야?